2000년 2월 27일 서희 누나와 남포동에서 꿈같은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제 주머니 속에는 누나가 선물해준 핸드폰 줄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저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떠나기 직전 저는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야, 이거 서희 누나 좀 전해주라. 제 분신과도 같은 4682 다이어리. 비밀번호 4682에 숨겨진 열렬히 사랑해라는 의미를 누나가 알아주길 바라며. 그렇게 제 마음을 친구에게 맡겨두고 저는 도망치듯 담양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담양군 덕산. 말이 학교지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박혀있는 고립된 요새였습니다. TV도 잘 안 나오고 밤이 되면 칠흑 같은 어둠뿐인 곳. 전교생 200명 남짓, 그중 정보처리과에 입학한 저는 유일한 부산 남자였습니다. 유가 사람 사는데 맞나? 처음엔 이 적막강산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이 산골짜기가 혈기왕성한 남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요. 기숙사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건 후끈한 열기와 불법의 냄새였습니다. 당신은 바야흐로 소프트웨어 대항해 시대. 윈도우, 한글, 오피스, 게임, 최신가요 mp3까지. 기숙사에 정품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제되었고 정보는 곧 권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명색이 정보처리과인데 컴퓨터 부품이 뭔지 운영체제가 뭔지도 모르는 완전 컴맹이었으니까요. 가져간 컴퓨터는 그저 고철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4025 룸메이트 30대 방장형과 20대 둘째 형은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야, 정보처리 네 윈도우도 못 가나? 애기네 애기. 그날부터 형들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재는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야동이었습니다. 야, 불 꺼라, 문 잠가라. 산골짜기라 TV도 없고 할 것도 없는 밤. 유일한 낙은 인터넷으로 내려받는 그 영상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 신작이다. 다 모여라.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시청각 교육이 이어졌고 형님들은 진지했습니다. 눈 피하지 마라. 남자는 이런 것도 알아야 한다. 이게 다 인생 공부다. 보는 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우야, 이 귀한 걸 보고만 있을 거냐? 연구소장해야지. 구워라. 형님들의 지시에 따라 저는 CD 굽는 법, 버닝을 배웠습니다. 컴퓨터 본체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CD-RW의 소음, 윙. 그 소리는 덕산의 밤을 지배하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방마다 야, 너 그 품번 있냐? 나랑 교환하자. 며 보물 뜻에 만나는 훈훈한 풍경. 처음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못 들던 저였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형, 굽기 완료됐는데요. 오냐, 라벨링 해라. 그렇게 저는 야동 덕분에 윈도우 까는 법도 CD 굽는 법도 마스터하며 진정한 정보처리과 학생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씨름하다 답답할 땐 해남학교 선배들이 구세주였습니다. 승우야, 바람 쐬러 가자. 부산 해남학교에서 같이 축구하고 뒹굴었던 1년 선배들이 이곳에 2학년으로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형들은 낯선 담양 읍내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제 가장 든든한 백이 되어주었습니다. 누가 괴롭히면 바로 말해라. 타지에서 듣는 부산 사투리가 어찌나 반가웠는지 형들 덕분에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 서울 펜팔 친구 은주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형님들의 놀림 속에 받아든 하얀 봉투는 산골 생활의 소소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편지로도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리움, 바로 서희 누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찬바람이 부는 기숙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번호를 누르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화해도 되나? 누나를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말도 잘 못하는 내가 누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통화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려놓고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승우야? 응, 누나, 밥 먹었어? 언어장애가 있는 제 느린 말을 누나는 1시간 동안 조책 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누나, 돌아오는 건 짧은 정적, 그리고 승우야,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어. 그저 걱정 섞인 안부 인사뿐. 나도 보고 싶어 라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게 할까봐 망설였던 두려움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폭발해버린 거죠. 형, 나 부산 좀 갔다 올게. 저는 해남 선배 형을 꼬드겨 무작정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그 먼 거리를 날아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점심, 학교 앞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다 서희 누나 무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승우야! 얼떨결에 누나 친구들과 합석하게 된 자리. 그때 누나 친구 하나가 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서희가 사고 싶어 하던 기종인데? 야, 이 핸드폰 줄 봐라. 되게 귀엽다. 승우, 네 센스 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 줄은 지난 2월 서희 누나가 직접 골라서 사준 선물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칭찬하는 그 센스가 사실은 누나의 센스라는 것.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누나와 눈을 마주치며 남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누나가 있는 버스로 따라 올라갔습니다. 텅 빈 버스 안. 드디어 누나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승우야, 진짜 왔네? 학교는 어쩌고? 놀란 토끼 눈을 한 누나. 저는 누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응? 보고 싶어서 그래서 왔어. 전화할 때마다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벌벌 떨던 겁쟁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이유, 그 무모하고도 순수한 고백에 누나는 말없이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다. 윈도우 98을 깔고 CD를 구우며 어른 흉내를 냈지만 사랑 앞에선 저는 여전히 앞뒤 재지 않고 달려가는 18살 소년이었습니다. 윈도우 98을 정복한 저에게 새로운 도전장이 날아옵니다. 바로 국민게임 포트리스2. 무시받던 해골 아이디의 반란, 담양 골짜기를 뒤집어 놓은 통쾌한 한방이 시작됩니다. 제9화 포트리스의 제왕, 승훈의 인연수첩 제9화에서 뵙겠습니다.